바쁘고 각박한 생활 속에 늘 우리 곁에 있는 차. 현대인에게 차는 단순한 마실거리가 아닙니다. 다양한 차만큼 서로 다른 문화와 그 안에 녹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시사기획 맥에서 주목해봤습니다. 초록이 움트는 4월. 국내 녹차의 대표적인 생산지인 보성에도 실록이 찾아왔습니다. 구비구비 물결치는 초록빛 바다, 층층이 아름다운 차밭의 절경이 펼쳐진 곳. 이 무렵의 전남 보성은 차밭 관광을 온 사람들로 가는 곳마다 활기를 띱니다. 처음 왔는데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상상 외로 녹차밭이 너무 넓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녹차밭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려 84만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차밭이 모여있는 곳. 우리나라 녹차의 40% 정도를 생산하는 차의 고장이 바로 보성입니다. 보성의 산업은 잎녹차와 각종 녹차 함유 제품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을 넘어서 농촌 관광과 문화 접목을 통한 복합 6차 산업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생협 4천여 톤을 생산하여서 차 가공을 통한 직접 소득은 300억 규모이고 차 연간 제품 생산 소득 300억, 기타 관련 소득으로 400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소득은 1,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85개가 넘는 가공업체가 각종 기능성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 보성에서는 무엇이든 그 안에 녹차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활기를 띤 관광산업과 달리 최근 들어 녹차의 소비가 정체되면서 잎차를 비롯한 녹차 제품의 판매율은 그리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매출은 10% 정도 감소된 추세입니다. 녹차가 전반적인 시장 수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녹차잎을 수확하느라 바쁜 이곳. 차잎은 1년에 서너 차례 딸 수 있지만 흔히 4월 말 첫 수확하는 차잎을 더 고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수확이 좀 잘 된 것 같으세요? 작년에는 동해로 상당히 좀 작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명당 인건비만 5, 6만 원. 지난해에는 힘들여 찻잎을 따고도 팔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녹차의 인기가 높았던 2008년. 보성의 녹차 재배 면적은 11.64km에 달했지만 2008년 이후 하향세로 전환되고 말았고 녹차 소비량 역시 급격히 줄어 맛있지 않는다고 하죠. 이처럼 국내 소비자에게서 멀어져 버린 녹차.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요. 또 어떤 대용차라든가 커피라든가 어떤 판매 전략에서 약간 좀 뒤지지 않았는가 해서 많이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가 나지 않으면서 커피 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번화가마다 들어찬 대형 커피 전문점의 가맹점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여 개의 점포를 넘어서며 3년 만에 무려 51%가 늘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검은 유혹 커피.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커피에 열광하게 만드는 걸까요? (2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박난 씨. 박난 씨의 하루 일과는 출근길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커피를 곁에 두고 마시는 박난 씨. 그녀의 곁에는 하루 종일 커피가 떠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나서 박난 씨가 향한 곳은 또 커피 전문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식후 커피 한 잔은 회사 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하죠. 잠을 하면 커피를 마셔야
힘이 나고 일단은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커피 없이는 못 살아요. 퇴근길 친구와의 약속 장소도 커피 전문점이라는 박난 씨.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읽고 하면은 시간도 금방 가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이처럼 박난 씨가 하루 종일 마시는 커피의 양은 보통 서너 잔 이상. 실제로 지난해 한국인이 마신 커피는 총 232억 6,900만 잔으로 성인 한 명이 1년에 무려 670잔을 마신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커피 원두 수입량은 11만 7천 톤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되었는데요. 최근 커피 전문점의 인기는 우리 사회의 달라진 풍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70번 고객님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는 곳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누군가와의 만남을 위해 커피숍을 찾는 이들. 최근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도서관은 흔히 찾을 수 없고, 그다음에 중간에 학원 가는 시간 전에 비는 시간을 이용하기도 좋고, 그다음 커피도 좋아해서 자주. IT의 발달과 비정규직 때문일까요? 커피숍을 사무실처럼 이용하는 코피스 쪽도 만만치 않게 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분들과 와서 단순하게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연령층도 다양하고 혼자 오셔서 뭐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일단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용하시는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과거에 비해 커피 맛을 알고 찾는 커피 애호가도 늘면서 이곳 매장만 해도 하루 판매량이 평균 300여 잔. 한 달 동안에는 무려 2,000여 잔의 커피가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믹스커피, 캡슐커피 등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고급 커피 종류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커피가 허세의 상징이 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커피 전문점이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조장하는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간 소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사실 목적이라기보다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돈을 주고 빌린다는 개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통차로 유명한 인사동 거리. 이곳에는 최근 대형 커피 전문점이 골목골목 들어섰습니다. 저희도 커피 안 팔았잖아요. 매출이 조금 줄죠. 커피가 워낙 이렇게 대세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커피를 드시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비싼 고급 머신을 가져놓고 커피를 팔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이처럼 전통의 대명사인 인사동에서조차 전통차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한국. 이런 가운데 국내 차 시장은 커피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불과 2, 3천억 원 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녹차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녹차밭을 일구고 있는 임상현 씨는 최근 가루 녹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농약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했습니다. 외면을 받다가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사실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식품 산업 쪽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루 녹차, 즉 말차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루 녹차는 찻잎 전부를 분말로 만들어 먹기 때문에 몸에 좋은 차 성분을 전부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잎차류가 인기가 주춤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이 바로 가루 녹차였던 거죠. 한때 연 1조 원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보성의 녹차 산업이 정체기를 겪게 된 건 2007년 농약 파동이 주요했습니다. 녹차는 건강을 위해 마시던 음료이다 보니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보성군에서는 지역의 산업인 녹차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차밭을 규모화하고 집단화해서 우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차 나무를 우수 품종으로 개량하여서 차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또한 높이기 위하여 보성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주는
군수 품질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최고급 품질의 녹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성차 생산자 조합에서는 유기농 녹차 인증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U, 자스, NOP. 대부분의 다원이 유기농으로 전환했지만 복잡한 인증 절차 때문에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은 유기라는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자국의 유기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만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기준이나 미국 기준, 또 일본 기준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이런 FTA 시대에 있어서 해외로 우리 유기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녹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전남 농업기술개발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려 20여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녹차 신품종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차문화 역사가 2000년인데 우리나라 품종이 없었어야 되겠냐. 그래서 녹차연구소 설립 때부터 저희들 품종성을 시작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참놈이라는 품종을 최초로 육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최초의 고유종인 참록은 무엇보다도 잎이 많이 나올 뿐 아니라 균일하게 한 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신품종인 참록으로 차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육성과 보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열을 받으면 진녹색 확 전체로 바뀝니다. 잠시만요. 네, 녹색이 완전히 진녹색으로. 또한 참록 외에도 계속해서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녹차의 변신을 위한 노력은 차를 생산하는 농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녹차를 생산해 수입을 증대시켰다는 한 다원. 수확하기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전에 이렇게 관수를 하면은 찻잎이 금성분을 함유하게 됩니다. 예. 네. 금녹차란 콜로이드 상태의 금용액을 차 뿌리 부분에 뿌려주면 차나무가 다른 유기질이나 무기질 성분과 같이 흡수를 해서 찻잎에 금성분을 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금녹차를 해외에 수출할 뿐 아니라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품질도 달리하고요, 또 포장도 달리하고요, 맛도 새롭게 달리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저다면 우리 국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소비자들 그런 기호에도 부응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블루오션을 계속 열어나가야죠. 이처럼 갖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녹차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전통차, 녹차의 대중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차 전문점들은 너무 거룩해요. 마치 여기서는 굉장히 조신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전통적인 디자인과 왠지 비싸 보이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들을 많이 연출을 하지요. 이런 가운데 쉽게 즐길 수 있는 차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편안한 매장 분위기 속에 티 바리스타가 블렌딩한 수십 가지 종류의 차가 갖춰진 이곳. 기존의 커피 전문점과 다른 점은 메뉴가 차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뿐입니다. 손님들은 편하게 마실 수 있게끔 접근해야 된다. 그 전통적인 기법으로 음단을 하는 거는 티바리스타가 한다. 그래서 제조를 하고 마시는 분들은 그냥 마시고 즐길 수 있게끔 그런 걸 간수한 거죠. 젊은 층에서는 녹차의 떫은 맛 때문에 마시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와인, 위스키, 커피를 블렌딩하듯 차 종류를 빼앗해 맛을 빚어낸다는 이곳. 익숙하지만 올드한 전통의 맛에 세련된 스타일을 가미해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커피 하루에 3잔 이상씩 거의 마시는데 라떼 같은 거 먹으면 우유 들어있어서 좀 지나고 나면 또 많이 텁텁해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차 먹어보니까 오히려 향긋하고 입안에 남는 향이 좋아서 자주 마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꽃 향기가 되게 향긋하고요. 좀 커피는 제가 잘 안 마시는데 이게 좀 쓴맛
자극도 덜하고 이 꽃향기가 입에 계속 맴돌아요. 향긋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만큼. 델리셔스. 서울의 티 소믈리에 양성학원. 커피에 바리스타가 있고 와인에 소믈리에가 있듯이 이곳은 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차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대표이자 티 소믈리에 정승호 씨는 우리 차 녹차 시장도 국내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커피와 티는 각각의 문화가 커피 문화였던 부분들이 티 문화로 바뀌고 있고 티 문화였던 부분들이 커피 문화로 바뀌는 교차의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커피는 커피대로의 좋은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는 티대로의 좋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화롭게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잔의 차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지금 당신의 차 한 잔에는 우리네 인생의 맛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차는 우리 곁에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